유난히 냉이 많고 불쾌한 냄새까지 난다면, 생리 때도 아닌데 폐경도 지났는데 불쑥 피가 비친다면, 특별한 증상 없이 매년 10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자궁경부암에서 진단됐다 하면 3기라는 최악의 난소암, 폐경 이후 급증하는 자궁내막암까지 아는 만큼 피해갈 수 있는 자궁암의 모든 것.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산부인과 이태화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안방명의 공개 클리닉 웰입니다. 자,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정직하게 저희 질문에 대답을 해보십시오. 두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번 일주일 동안 네. 운동 얼마나 하셨습니까? 해야지. 해야지. 몇 번을 다짐해도 안 되잖아요. 할 말이 없네요. 덥다 그러고 시간 없다 그러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맞춤형 처방전부터 드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사 선생님이나 트레이너 분들이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하게 지내려면 하루 30분씩 일주일에 5번만 운동해라. 네. 얼마나 힘든 겁니까? 네. 정말 힘든 힘들죠. 건데요. 힘들어요? 또 힘들어요. 그게 잘 일주일에 3번도 힘든데 5번이라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평범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공개 클리닉 웰이 좋은 처방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운동 힘드신 분들은요. 하루에 3시간만 그냥 서 있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에 5번 서 있으면 일주일에 네. 15시간 서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1년으로 따지면 10번 마라톤 참가하는 효과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오. 믿거나 말거나지만 네. 믿거나 말거나가 아닙니다. 연구 결과니까요.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오죽 운동을 안 했으면 이런 네. 결과가 연구를 했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대신에 네. 한두 층 걸어 다니시고 또 주차장에 마트 같은 데 가시면은 좀 멀리 주차하시고 걸어 다니시고 이렇게만 해도 네. 훌륭한 네.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거 운동 이것도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안 하면 좀 찜찜해 정도로 딱 돼버리면 네. 딱 좋은데 근데 그게 쉽지 않죠, 그죠? 어려워요, 네. 여러분 3시간 서 계실래요? 30분 운동하실래요? 3시간 서 있을래요? 저는 30분 운동하겠습니다. 아침에 운동, 아침에 운동하면 매일 할 수 있어요. 네, 여튼 뭐 몸에 좋은 거 아무리 많이 챙겨 드시도 뭐 그 챙겨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제일 좋은 보약은 바로 운동이라는 것 다시 한번 명심하면서 저희가 오늘 공익 클리닉 웰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요 바로 자궁암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명의 모셨습니다. 고신보건병원 이태화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근데 작가가 이렇게 썼는데 이 말이 참 맞는 말이네요. 네. 생명을 잉태하는 자궁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암이 자란다. 네. 네. 정말 이거 좀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그 그림을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성 생식기는 그 자궁과 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궁은 자궁 체부와 자궁 경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우선 자궁 경부에서 생긴 암을 자궁 경부암이라고 하고 네. 자궁 체부 중에서 자궁 내막에 생긴 암을 자궁 내막암 그리고 난소에서 생긴 암을 난소암이랍니다. 네. 크게 이 세 가지가 가장 흔히 말하는 여성의 생식기에서 생길 수 있는 암이 되겠습니다. 네. 네. 서양에서는 이제 자궁암, 자궁내막암, 난소암의 비율이 1대1대1로 거의 비슷하게 발병하고 있지만 네. 우리나라에서는 자궁경부암이 다른 암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발생합니다. 2013년도 우리나라 여성암 통계를 보면 자궁경부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에 난소암, 그 다음 자궁내막암 순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자궁내막암의 빈도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네. 오호. 자궁을 보면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그 안에 3가지 암이나 존재한다는 그러네요. 게 네네. 여성으로서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것이 자궁경부암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왜 그렇고 얼마나 많이 앓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궁경부암은 전 세계적으로 2분에 1명씩 사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분에 네. 1명씩이요? 오. 예.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1년에 한 1000명 정도가 네. 자궁경부암으로 네. 사망하신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모나코의 그레이스 켈리라든지 그 아르헨티나의 에바 페론이 자궁경부암으로 사망한 대표적인 유명 인사가 되겠습니다. 네. 네. 자궁경부암은 전 세계 여성암의 약 한 15%를 차지하고 매년 약 40만 명 정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그 중에서 40만 명이 발생한 가운데서 누적 인구까지 다 합쳐서 1년에 25만 명 정도가 어허. 자궁경부암으로 전 세계에서 사망하고 있습니다. 네.
2013년도에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하면 이 자료는 2011년도 자료입니다. 네. 연 21만 8천 건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유병 지수로 자궁 경부암이 4만 1,000건, 네. 그리고 자궁 체부암이 13,500건 정도, 네. 그리고 난소암이 12,900건 정도 어허. 발생합니다. 네. 네. 이 세 개의 암을 합치면은 유병 지수에서 네. 유방암 다음으로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어차피 이제 여성분들의 자궁과 관련돼 있는 네, 그 네. 기관에서 3개 정도의 암이 있으니까 그걸 이걸 다 다 합쳐버리면 유방암 다음이란 네, 말씀이잖아요. 11.1%로 야. 보니까 유방암 다음 3위 정도가 네, 되겠는데 네. 그레이스 켈리가 자궁 경부암으로 사망한 건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세계 여자들의 롤 모델이자 워너비였는데 자궁 경부암으로 사망하다니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 사실 근데 이 자궁 경부암은 요즘 정보가 참 많은데요. 자궁 내막암 얘기하셨잖아요. 예. 자궁 내막암에 대한 얘기는 여자인 저도 잘 모르거든요. 이게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자궁 내막암이 최근 들어서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외래에서 환자를 보더라도 제가 처음 의사가 됐을 때보다는 훨씬 더 자궁 내암 환자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원인으로는 가장 크게 보면은 저희 식생활의 변화, 네. 많이 이제 지방이 많은 음식이라든지 그 여성분들이 많이 이렇게 살이 찌신다든지 이런 요인들이 자궁 내막암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자궁 내막암은 폐경을 전후해서 가장 많이 생기기 때문에 네. 폐경 전후에 여성들에게서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폐경된 여성들에게서 이제 생리가 끝났는데 피가 나온다든지 네.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자궁 내막암을 한 번 정도는 의심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전에 그리고 자궁 내막암을 또 유발하는 가장 흔한 게 아까 그 지방을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몸에서 지방이 쌓일 역할을 가장 비슷하게 하는 것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입니다. 네. 이 에스트로겐이 많아지는 경우에도 자궁 내막암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만이라든지 네. 또 왼성으로 프로게스테론 없이 그냥 에스트로겐만 드시는 분들 네. 그리고 다낭성 난포 증후군 이런 이런 분들에게서는 에스트로겐 레벨이 높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자궁 내막암이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여성분들 중에 호르몬 치료 받으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 분들은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단지 이제 프로게스테론 호르몬 없이 단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만 복용하시는 분들은 네. 자궁 내막암에 대해서 주의를 하셔야 되고 저희들이 호르몬 치료를 할 때도 보통 환자들에게 과거 병력을 물어봐서 자궁 내막 증식증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혈전 질환이 있었다든지 이렇게 너무 뚱뚱하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 호르몬 치료를 약간 피하는 것이 좋다고 권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근데 자궁에 관련된 건 제가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해본 적이 사실 없고 네. 그래도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하니까 이제 가끔 이렇게 보는 건데 볼 때마다 사실은 좀 약간 생소해서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막 그런데 네. 근데 아까 보니까 좀 깜짝 놀란 게 교수님 아까 그래프 쭉 보셨잖아요. 자궁 경부암하고 쭉 보면서 이걸 다 치면은 그 유방암 바로 다음. 밑에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 보니까 자궁 체부암 있었고 난소암 있고 이렇거든요. 예. 자궁 체부암은 전 처음 들어봐요. 네. 자궁 체부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궁 내막과 자궁의 근육층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자궁 내막암에 생긴 암은 자궁 내막암이라 하고 네. 자궁 체부에 생긴 암을 근육층, 자궁의 체부 중에서도 근육에 생긴 암을 자궁 육종암이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육종암을 진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MRI 찍는다든지 CT를 찍는다든지 초음파를 한다 하더라도 자궁 육종암을 사전에 진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자궁 육종암은 어떤 특징적인 증상을 가지고 있는 질환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제 자궁 근종으로 알고 수술을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수술을 마친 뒤에 조직 검사를 보니까 이것이 이제 육종이 나왔다, 육종암이 나왔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쉽게 말하면 자궁 근종이 암으로 되면 이것을 자궁 육종암이라고 부르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체부암, 경부암, 난소암이 있는데 난소암이 가장 위험한 걸로 알고 그래요? 있습니다만 그렇습니까? 예, 난소암이 제일 위험하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여러 가지 암 중에서
그 5년 생존율이 가장 낮은 암이 난소암입니다. 네. 그 이유로서는 난소암이 이제 다른 암에 비해서 발병 시기가 너무 늦다는 겁니다. 초기에는 이게 난소암인지 아닌지 전혀 모르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배가 좀 불러오고 소화가 안 되고 이랬을 경우에 대부분의 환자들이 먼저 내과적 진료를 먼저 받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복수가 생기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어떤 영상학적 검사를 하다 보면은 이제 여기 난소에 어떤 혹이 보인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난소로 암으로 진단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그 병원을 오기 때문에 초기 발견이 너무 늦고 네.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난소암이 예후가 상당히 낮습니다. 네. 그래서 난소암은 또 이렇게 보면은 가족력이 상당히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네. 자기 뭐 직계 가족 중에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누가 난소암을 앓았다 이런 히스토리가 과거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기적으로 초음파를 통해서 암을 검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많이 나온 게 그 BRCA1, BRCA2 유전자 변이입니다. 이 변이 때문에 또 유명한 그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을 그렇죠. 절제를 했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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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네. 나서 또 보형물을 넣었는데 그 원인이 이제 발생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을 갖고 있으면은 유방암, 난소암 그리고 대장암의 발생 확률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월등히 높기 때문에 이 진 검사를 해서 혹시 이 진 나오신 분들은 네.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 유전자 검사를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네. 고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제 검사할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이란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다. 많이 비싼가요? 한 80만 원 정도 합니다. 예, 한번 난소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도 유방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니까 네. 80만 원이라도 한번 꼭 검사를 저희가 뭐 해봐야겠네요. 저희가 공개크링 하면서 구체적인 가격을 얘기한 처음이긴 처음인데. 합니다만은 그죠. 그래도 아니 그잖아요. 관심 있는 분이 있으실 수 그러니까 있으니까. 걱정이 되거나 아니면 정보니까요, 유전적인 정보니까. 네, 유전적인 예. 영향이 강하다고 예를 하니까 들면 그 어머니나 그러니까 할머니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 그러시다 그러면- 그러면 검사해 볼 네, 필요가 네, 있겠네요. 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제가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출산도 안 했는데 이 난소암이 배란을 많이 하는 여성 그러니까 출산을 하지 않은 여성에게 많이 걸린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그래요? 있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네. 난소암의 가장 위험 요소 중에 하나가 배란입니다. 잦은 배란. 결국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임신을 한다 했을 경우에는 배란기를 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죠? 그리고 아기를 놓고 수유를 할 동안 또 배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란기가 배란이란 그 자체가 난소를 자극해서 난소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결혼하지 않는 여성, 늦게까지 생리를 하는 여성 네. 이런 분들에게서 난소암의 위험도가 훨씬 더 일반 다른 여성에 비해서 증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난소암이 아까 그게 증상도 별로 없고 이게 발견이 늦게 되기 때문에 이게 그 생존율도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발견이 됐고 진행이 됐다. 전이가 어디로 이렇게 전이가 돼요? 예. 난소암의 전이는 보통 이제 복강 내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난소암을 병기를 나누었을 때 제일 많이 발견되는 병기가 스테이지 3C, 네. 3기 말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데 아하. 3기 말은 이제 복강 내에 전이 되고 크기가 2cm 정도 됐을 경우에 네네.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복강 내에 전이가 되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냥 쫙 퍼지는 거죠. 예, 복강 내 전이가 되면은 우리 의학적 용어로 뭐 시딩이라 해서 씨 뿌려 놓은 것처럼 복강 내에 쫙 전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원체 약물이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네. 그런 시딩 부분도 다 이제 약물로서 네. 치료하고 완치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성이라서 그런지 좀 더 질문이 생기는데 아까 자궁 육종암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예. 근종에서 암으로 되면 육종이라고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요즘 현대 여성들이 자궁 근종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럼 근종이 있다고 하면 육종암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그러니까 근종이 있다면 육종암을 의심을 해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 보통 보시면 이제 자궁 근종의 1000명 중에 한 2~3명 정도 육종암의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예. 그러면 과연 내가 근종을 가지고 있는데 육종암을 의심해야 되냐 안 하냐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데 우선 대부분의 여성분들에게는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왜냐하면 그 비율도 낮고 그리고 보통 이제 자궁 근종을 수술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환자분들이 이제 내가 너무 불편하든 예를 들어서 생리량이 너무 많다든지 자궁 근종 때문에 소변을 너무 자주 본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이제 수술을 저희들이 권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육종이 의심된 데서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육종으로 갈 수 있는 경우는 갑자기 자궁 근종이 커졌다든지 이렇게 주기적으로 추적 관찰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자궁 근종이 확 커졌다든지 아니면 자궁 근종의 모양 자체가 이렇게 도리뭉실하고 이쁘지 아니하고 막 불규칙적이고 많이 커졌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권유해서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뭐 그렇다고 해서 또 다 육종암이 나오는 경우는 아닙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렇게 자궁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작은 자궁인데 여러 개의 암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자궁암이 걸려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 있어서 저희가 만나보고 왔거든요. 화면 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암남동의 한 대학병원. 정기적인 검진을 위해 산부인과를 찾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대부분은 40, 50대 폐경 이후 자궁암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것과 달리 최근 들어 20, 30대 여성들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데 초기 발견, 조기적으로 이제 뭐 암이라고 해서 증상 발견한 건 없었고요. 그냥 뭐 생리통이나 생리 주기가 안 맞아가지고 불편한 것 때문에 병원 내원한 게 처음이었어요. 아프다고 느낀 건 없어가지고 암이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왔었는데 이제 불편함 호소를 하니까 조직 검사에서 암이라고 발견이 됐었어요. 기껏해야 27, 생각지도 못한 자궁암 진단의 수술까지. 하지만 항암 치료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환자분은 부부 관계 이후에 보이는 질 출혈을 주소로 저희 병원을 방문하셨습니다. 우선 내진과 골반 진찰 그리고 PET, MRI라든지 영상학적 검사에 의해서 자궁 경부암 2기초로 진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질과 연결된 자궁의 입구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국내에서도 한 해 약 1000여 명이 자궁 경부암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 조기 검진이 늘고 있다지만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무려 30%. 암세포가 자궁 근육층까지 퍼진 내막암이나 난소암의 경우 자궁과 난소를 절제하는 수술이 불가피하다. 병이 오기 전에는 뭐 가리는 음식도 많았고 뭐 운동도 제대로 안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모자랐던 부분을 앞으로는 조금 더 채우려고 많이 노력할 거고요. 다른 분들도 미리미리 이제 병원 가시는 습관 들여서 조기에 발견하시고 좀 예방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부암과 더불어 최근에는 자궁 내막암도 늘고 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작은 근육 등에 생기는 육종암은 자궁암 중에서도 매우 드문 희귀암이라는데 소변 참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보통 한두 시간 정도 충분히 참을 수 있었던 증상이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한 뭐 10분, 뭐 5분 이러면서 그러니까 근처 화장실이 없으면 불안해서 어디 가지 못할 정도로 소변 참는 시간이 너무 짧아지고 누워 있는데 이렇게 이만한 뭐 감자만한 혹이 이렇게 잡히더라고요, 자궁 쪽에. 그래서 이제 놀래서 이제 근처 산부인과를 갔는데 산부인과에서 이제 큰 병원 한번 가봐라. 진단이 쉽지 않은 데다 진행이 빠르다는 육종암. 피부는 좀 색깔 좀 진해지죠? 이거는 항암 때문에 그런 건데 시간 지나시면 다 괜찮아지세요. 치료 잘 받으시면 돼요. 자궁 육종암의 진단은 어떤 영상학적 진단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특이한 소견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육종암은 조기 발견하면 예후가 좋지만은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된 육종암은 상당히 예후가 안 좋습니다. 문제는 드물게 질출혈이나 골반통을 호소할 뿐 암이 진행될 때까지 이렇다 할 증상조차 느낄 수가 없다. 아, 그 심정이요. 심정 말로 못하죠. 왜 사람들이 암이라는 거를 좀 생각을 안 하고 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막상 나한테 왔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내가 이렇게 병이 걸리다 보니까 다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뭐 내일 아닐 거다. 암이라는 게 뭐 나한테 오는 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막상 이렇게 돼 보니까 검사라는 거는 때와 시간이 있으니까 뭐 미리미리 좀 하셨으면 일반인들은 진짜 저처럼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여성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질환, 자궁암의 경고는 이미 시작됐다.
병원 찾으시는 분들 걱정 많이 되시겠지만 그래도 하나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또 의료 수준이 아주 최고니까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희망을 가지시고요. 또 저희 정부 함께 하시면 더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 공개 클리닉 웰 여성분들 뭐라 그럴까 좀 정말 위협하는 질병이죠. 네. 자궁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그 교수님 이제 제가 아는 이제 상식이라 그럴까요? 여성이 자궁에 생기는 어떤 질환들 이거는 그 폐경과 관련 있지 않습니까? 폐경과 관련이 있는 질환과 있고 예. 폐경과 관련이 없는 질환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하나의 또 상식 그러니까 저의 보편적인 관념을 좀 깨는 건데 그러면 대체로 잘 걸리는 나이대가 정해져 있습니까? 예, 자궁경부암은 우리나라 통계상 보면 한 40대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 다음으로 50대, 네. 그리고 그 다음에 60대 수도 많습니다. 하지만 자궁경부암이 이제 최근에 이제 정말 20대 정말 젊은 여성에서도 정말 많이 발생되고 때도 있습니다. 있네요. 네. 예, 자궁 내막암은 보통 많이 발생되는 연령이 이제 네. 폐경이 되고 난 뒤에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 50대에서 60대. 네. 그리고 난소암은 교과서적으로는 한 60, 70대. 그러니까 네. 그 다른 암에 비해서 나이가 제일 늦게 네, 네, 많이 네. 발생되는 네. 암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경부암이 대표적인 것이고 또 나이가 또 젊은 분들이 많으시네요. 그죠? 예. 그 40대가 많다, 가장 많다는 거는 의외입니다. 요즘은 최근에 또 왜 골드미스라 그래가지고 결혼 늦게 하시고 출산 늦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네요. 그죠? 네. 네. 아무튼 간에 지금 발병률이 점점 어려지는 추세라고 네네네.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요. 그래서 대한산부인과 학회가 성인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이 자궁암에 대한 인식 조사를 했는데 진짜 준비 많이 네. 하셨네. 유나 씨가. 네. 제가 오늘 여자니까요. 네. 열심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근데 이 자궁암에 대한 인식이 다른 암에 비해서 훨씬 낮았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대부분의 여성들이 검진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사회적인 인식도 좀 그렇지 아니, 않을까요? 산부인과 의사가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근데 실은 산부인과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찾기도 그래요? 쉽지도 않고 가는 것도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인식 사실, 자체가 인식 좀 자체가. 그렇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66%는 사실 뭐 가게 껄끄럽다, 잘 보이지 않는다도 있지만 아무런 증상이 없어서 검진을 받지 않는다는. 아니 모든 암은 다 정성이 없죠. 그렇긴 하죠. 유방암 예. 제외하고는 다 네. 정성이 네, 없는데. 네, 네, 네. 자궁암 네, 이상하죠? 전혀 증상이 없으니까 어떠십니까?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자궁암이 초기 증상은 상당히 없습니다. 네. 그리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여자분들이 이제 산부인과를 찾는 게 정말 많이 꺼려하시는 네. 우리나라의 그 전통 관념이라든지 이런 것 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별로 안 안타고 그러신 것 같아요. 교수님. 네, 그래가지고요. 예. 예,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외래에서 환자를 볼 경우 초기의 암 환자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환자분들은 전혀 진행된 암을 걸릴 확률이 정말 떨어집니다. 아하. 하지만 이제 딱 외래로 오셨는데 이제 질 분비도 많으시고 출혈도 있으시고 이런 환자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이전에 암 검사를 한 번도 하지 않으신 분들. 그게 문제예요. 네. 정말 문제예요. 국가에서 이제 우리나라 같이 그러니까 예방 검진이 잘 된 나라에서 1년에 한 번 아니면 2년에 한 번 정도 무료 검진이 가능한데 네. 그것만 제대로 받으셨어도 자궁경부암을 조기 진단할 수 있었는데 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이렇게 온다는 것이 너무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자궁경부암은 증상이 많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어떤 때 가장 의심을 해보실 수 있냐면은 네. 평상시에 다르게 이제 질 분비물이 좀 많아졌다. 그 질 분비물에서 약간 이제 핏빛이 비친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자궁경부암 의심하시고 진단을 한번 받으셔야 되고 또 가장 또 확인이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부부 관계 후에 네. 이렇게 피부 출혈이 보인다. 이랬을 경우에도 반드시 자궁경부암을 의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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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자궁경부암. 네. 그러니까 질을 들어가면 바로 자궁경부가 나오잖아요. 아까 네. 그림에서 보셨지만. 그런데 거기에도 초기 증세가 아주 별로 없는데 하물며 위에 자궁 내막암이라든지 또 배 안에 있는 난소암 같은 경우에는 초기 증세가 더 없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궁 내막암은 초기 진단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궁 내막은 증식하게 되면 생리처럼 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폐경이 되든 폐경이 안 됐든 간에 생리가 아닌데 출혈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또 검사를 받고 의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커지니까 통증도 생길 것 같은데요. 자궁경부암이라든지 자궁 내막암 은 그렇게 통증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고 예, 그래도 뭐 불편함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통증이 있을 때는 굉장히 커진 거죠.
이제 통증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다른 부위 전이 예를 들면 방광이라든지 장 이런 네. 쪽으로 전이가 있을 때는 그렇죠. 통증이 있을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아까 그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만 같은 얘기를 반복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네. 얘기인데 그 난소암과 내막암이 검사를 받아도 진단이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네. 되게 허무해지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검사를 받아라 했는데 검사를 받아도 진단이 힘들다. 왜 네. 조기에 이게 발견되기 힘든 겁니까? 사실 저희 약간 네, 좀 의아하실 수도 허무해지니까. 있겠지만은 저 조기 검진이라는 것은 가격이 일단 싸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검진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나서 또 그 검진의 결과가 정확도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난소암이라든지 자궁 내막암을 진단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질 초음파입니다. 네. 하지만 초음파의 가격도 비싸고 또 난소암의 경우는 초음파를 했다 하더라도 한 달 전에 초음파 했는데 한 달 뒤에 또 난소에 종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정기 검진을 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내가 난소암이다. 그러면 병원을 찾아와서 6개월 전에 검사했다. 3개월 전에 검사했는데 네. 왜 내가 난소암이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검진이라는 것은 네. 광범위하면서도 그 진단율이 높아야 되는데 네. 그런 면에서 난소암이라든지 자궁 내막암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위험 요소가 있으신 분들, 네. 가족력이 있으시다든지 뭐 좀 살이 찌셨다든지 이런 분들은 질 초음파를 통해서 검사를 해낼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주기적으로 네. 1년에 한 번 정도 꾸준히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아까 자궁 경부암이 진행하는 데는 7년에서 14년 정도 아주 긴 시간이 걸립니다. 네. 하지만 불행히도 난소암이는 진행하는데 정말 몇 달, 오. 몇 개월 만에도 많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조기 검진이 상당히 어려운 질환일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보통 정기 검진을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근데 정말 예를 들어 타이밍이 잘못 맞았다. 딱 검사했는데 그 다음 달에 뭐 생겼다 치면 그 1년 사이에 몇 기까지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검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 네. 2년, 3년 돼서 발견되는 것보다는 훨씬 그냥 빨리 그렇죠. 발견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산부인과 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검사를 하는 것도 좀 가격이 껄끄러워진다라고 얘기한 게 사실 가면 어떤 식으로 검사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네. 간략한 그림으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궁 경부 표발은 검사를 할 때는 보통 그 진찰대 환자분들이 눕습니다. 눕고 그 스페큘럼이라는 기구를 질경을 삽입해서 브러쉬를 가지고 자궁 경부 입구에를 그 떨어진 세포를 주워내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브러쉬에 묻은 분비물을 질경의 현미경 슬라이드에 얇게 펴바름으로써 검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검사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고 아주 간단하고 아프지도 않는 검사입니다. 네. 네. 방금 보신 자궁 경부암의 조기 진단, 펴 바른다. 네. 세포를 떼가지고 슬라이드 면봉 같은데. 같은 데 발라가지고 네. 네네. 슬라이드에 이렇게 펴서 바른다는 건데 굉장히 그 조기 검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후도 좋고 하는 착한 암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 밖에 우리 자궁 경부암이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자궁 경부암의 정체를 밝혀라. 네. 자, 보겠습니다. 생존율 단연 1위고요. 음흠. 그리고 원인이 밝혀진 유일한 암이고요. 네. 그리고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암인데 자, 이 그러네요, 생존율이 진짜. 1위다. 아까 네. 제가 착한 암, 네, 네, 희망적인 네. 말씀드렸는데 생존율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네, 자궁 경부암의 생존율은 어느 시기에 발견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초기라든지 뭐 일기초, 예를 들어서 상피내암이라든지 일기초 이럴 경우에는 생존율은 100%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오. 하지만 이제 병기가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모든 암과 같이 그 생존율은 떨어집니다. 통계 자료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른 암에 비해서 자궁 경부암은 전체적인 5년 생존율이 약 한 80% 정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통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미국의 자궁 경부암 5년 생존율이 70%밖에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10%나 높은 생존율을 보이는 선생님 말씀대로 정말 착한 암이 되겠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 열심히 하시는가 봐요. 또. 그러신가 보죠, 그죠? 자, 근데 저는 아까 그 자궁 경부암의 정체를 밝혀라 이걸 보면서 뭐라 그럴까?
제가 이 프로그램 하면서 정말 이랬으면 좋겠다 네. 하는 게 딱 거기 들어가 있네요. 원인이 밝혀진 유일한 암. 네. 네. 이 암이 다 원인만 밝히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자궁경부암은 원인이 밝혀졌다. 원인이 밝혀지니까 예방이 가능할 테고, 네. 분명히 그죠? 자, 근데 그만큼 생존율이 높은 것도 원인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 말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맞습니다. 네네. 예, 자궁경부암의 원인은 99.7%에서 인유두종 바이러스입니다. 네.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경우에 보통 한 80%에서는 일시적인 감염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시적인 감염인 환자들은 큰 치료 없이 네. 저절로 그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사멸될 수 있습니다. 네네네. 하지만 20% 정도에서 이제 지속적인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서 생식 사마귀를 일으키는 예를 들어서 인유두종 바이러스 11번 타입이라든지 네. 우리나라에서 보통 이제 암을 일으키는 16번, 18번의 타입에 감염됐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제 낮은 단계의 병변에서부터 침누성 암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보통 보면은 이제 낮은 단계는 한 2년에서 5년, 네. 그리고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는 한 4년에서 5년, 네. 그리고 진짜 침륜성 암이 될 때까지는 9년에서 15년 정도 아주 긴 시간 동안 긴 시간에 걸쳐서 암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네, 자궁경부암 생존율도 1위고 원인이 밝혀져서 완치율도 1위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경계심을 늦추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병원 가기가 힘들었는데 안 가도 되겠다, 나중에 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산부인과 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하면 이게 이제 여성들로서 참 어려운 게 이 성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해서 산부인과 찾는 걸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면에 나는 성적인 문제가 깨끗하기 때문에 병원을 안 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되게 예민한 질문인데. 네. 네. 이 부분이 가장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네. 정말 성관계가 한 번도 없으신 분들은 자궁경부암 예방을 하신다든지 검진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부부 관계가 하셨다든지 성관계가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네. 생길 수 있는 병이라고 단정지어서 맞았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보통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산부인과를 오신 걸 너무 꺼려하시기 때문에 이제 자궁경부암이 조기 진단을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궁경부암을 보면은 이제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저희가 역학 조사를 딜로 해보면은 네. 보통 이제 어린 나이에 성관계를 가졌던 분들, 네. 그리고 이제 성관계 파트너가 많으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상당히 그 발병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당연히 그런 분들이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 기회가 높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위험 요소로는 흡연을 들 수 있습니다. 네. 담배 역시도 특이하지만은 이제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아주 고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연으로도 자궁경부암은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성관계가 있어야, 성관계가 있는 분들은 좀 의심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난수암 같은 경우는 성관계가 없으면 없을수록 또 생길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오히려 또 자궁경부암과 달리 난수암은 성관계가 없는 분들이 또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묘한 딜레마에 빠져버린 네. 거예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그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배란, 네. 배란의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난소암에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뭐 수녀님들 네. 이런 분들은 성관계를 하지 않으시고 배란을 계속 하시기 때문에 난소암의 그 발병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자궁 내막암은 어떻습니까? 자궁 내막암은 가장 그 흔히 위험 요소로 볼 수 있는 것이 비만, 그리고 여성 호르몬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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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몬을 해서 이제 비만과 여성 호르몬, 그 지방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외인성 호르몬에 의해서 자궁 내막이 계속 자극을 받으면 증식을 하게 되고 네. 그 증식한 가운데서 그냥 다 착하게 증식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 중에서 몇몇은 좀 나쁘게 증식하면 그 나쁘게 증식한 것들 중에서 암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궁 내막암은 그런 부분들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내막암과 난수암은 성관계랑은 관련이 관계가 없다. 없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자궁 경부암에 비해서 훨씬 예. 더 그런 부분은 떨어진다고 네. 봅니다. 교수님, 저희 예민한 질문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우, 땀이 나시는데요. 왜냐하면 이건 저희가 사실 좀 예민한 부분이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방송에서 한 번도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하지 네. 않으니까 저희도 힘들었습니다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근데 그래서 하나만 내가 여쭤보고 예, 싶은데 예. 포경 수술 안 한 남자와 성관계를 하면 더 자궁경부암 위험이 높습니까? 이거는 처음 들어. 포경과는 이제 자궁 인유종 바이러스가 이제 주로 사는 동네가 이제 네.
항문이라든지 성기조부는 맞지만은 혹시 복용을 했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작다 그런 논문은 없습니다. 네. 안 했다고 해서 큰 차이가 많다, 없다고 이런 보시면 건 될 것 없다. 같습니다. 네. 네. 이런 방송 뭐 저희 방송 아니면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저희 예민한 부분이지만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이 나면 되겠네요. 성관계를 했건 안 했건, 결혼을 했건 안 했건 성인 여성분들은 꼭 한번 이 자궁에 대한 검사를 꼭 받아 보셔야 된다. 네. 이런 결론을 드리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자궁 경부암이라는 게 참 유일하게 예방 백신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이거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근데 어떤 분들이 이걸 맞으면 좋습니까? 아니면 아까 뭐 말씀하셨는데 결혼 전 뭐 성관계 없는 분들 맞으면 100% 완치된다 뭐 이런 논리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인유종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백신은 크게 이제 우리나라 기술로 발견된 약은 아닙니다. 네. 다 수입품인데 네. 원래 이제 처음에 그 약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15세 미만 성관계를 하지 않는 여성에서는 아주 효과적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첫 인디케이션은 25세 미만 네. 여성 중에서 여성을 우선적으로 맞게 돼 있었고 네. 최근에 이제 페이퍼가 계속 많이 나오면서 이제 기감염 환자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인유종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 네. 이런 분들에서도 한 60에서 70% 그래요? 자궁 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돼 있고, 네. 최근의 논문에서는 이제 남자도 그 예방 접종을 하면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논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연령대가 25세 전후가 아니라 30대, 40대도 맞아도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100%의 효과는 좀 효과적인 면에서 좀 떨어지지만은 네. 100%를 낼 수는 없겠지만은 네. 안 맞으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자궁 경부암을 예방하실 수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기 검진, 검사 중요성을 얘기하셨는데 이 예방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나 이제 검사 안 해도 돼 이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예민하신 질문이신데 백신을 하셨다 하더라도 사실 예를 들어서 이제 인유종 바이러스 종류가 백신 하는 거는 딱 4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11번, 16번, 18번 인유종 바이러스 중에서 자궁 경부암이라든지 콘딜로마를 일으키는 그 위주의 백신을 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백신은 커버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인유종 바이러스가 다 DNA 바이러스고 다 같은 바이러스면서 가지만 약간 달라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네. 교차 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검사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백신을 맞고 난 다음에 하시라니까. 검사를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계속 백신을 맞아도 계속해서 검사는 해야 된다.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집요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궁 경부암뿐만 아니라 난소암과 또 자궁 내막암의 예방 백신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없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자, 일단 이렇게 암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어떤 치료가 들어가는지 자궁 적출을 혹시 난소 적출을 해야 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치료를 하십니까? 자궁 경부암은 가장 우선적으로 이제 아기를 더 놓으실 건지 안 놓으실 건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병기별에 따라서 하는데 초기의 경우에는 자궁을 다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원추 절제라든지 아니면 자궁목만 드러내는 자궁목 절제술을 통해서 충분히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만약에 이제 자궁 경부암이 좀 진행된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궁을 다 드러낼 수밖에 없는 네.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궁암이라고 해서 난소를 같이 절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머님들이 그 자궁을 드러내면 내가 생리를 안 하니까 폐경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래서 걱정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난소가 기능을 하는 한 폐경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다만 생리를 안 하실 뿐이지 폐경이 되는 건 아니시기 때문에 네. 자궁암을 치료할 때는 난소를 살려두는 쪽으로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궁 내막암 치료는 어떤 병기든지 수술을 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궁 내막암은 다른 암과 달리 이제 약물이라든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방사선 치료를 도움으로 할 수 있는데 우선 그 시발됐던 부분을 다 드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자궁 내막암 역시 난소를 살릴 것인가 드러낼 것인가가 상당히 요즘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초반에는 난소를 다 드러내야 된다고 하는 소리 더 많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궁 내막과 난소는 난관이라는 장기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궁내막암이 생겼을 경우에 난소 전이를 흔히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다 드러내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최근의 논문에 의하면은 난소도 한쪽 정도는 살려두고 보는 것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이제 여성암의 치료 원칙이 이제 다 드러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치료가 끝난 뒤에 여자분들의 이제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면서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난소암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네. 어떤 식으로 치료를 네. 하시는지. 네. 난소암의 치료 원칙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약물 치료입니다. 네. 근데 왜 그럼 약물이 중요한데 약물 치료하지 왜 수술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많은데 약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존 종양의 크기가 0.5cm, 그러니까 5mm 미만일 경우에 약물이 가장 효과적으로 잘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큰 덩어리를 두고 약물을 했을 경우에 그 덩어리에 대한 약물의 반응이 작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덩어리를 다 드러낸 다음에 잔존 종양의 크기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한 줄인 다음에 약물 치료를 하면 아주 효과적으로 난소암을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난소암의 경우에도 난소도 적출하고 자궁도 같이 그럼 적출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그때도 역시 과연 그 환자의 나이가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네. 역시 자궁과 난소도 옆에 붙은 인접 장기이기 때문에 전이를 안 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난소암의 병기에 따라서 네. 진행된 병기가 아닐 경우에는 자궁을 굳이 드러내지 않고 자궁을 보존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세 가지 암에 대해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자궁을 제거한다 일 하고 나면 부작용 같은 거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어떨까요? 일단 많은 분들이 이제 자궁을 드러내면 이제 그 여자분들이 일단 생리를 안 하시니까 내가 빨리 늙는 게 아닌가, 네. 나는 또 여자의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하지만 그 자궁암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난소를 보존하기 때문에 네. 전혀 호르몬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네. 또 자궁의 질길이를 살려놓기 때문에 부부 관계를 하시는데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자궁 경부암이죠? 네, 경부암입니다. 네. 그리고 자궁 내막암의 경우도 최근에 말씀드렸듯이 난소를 보존하는 쪽으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네. 역시 마찬가지로 크게 부부 관계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난소암은 난소를 드러났기 때문에 그 호르몬 분비가 되지 않고 그래서 뭐 부부 관계 하실 때 약간 성욕이 좀 떨어지신다든지 아니면 부부 관계 하실 때 좀 밑에가 많이 건조하시다든지 이런 증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뭐 호르몬 치료를 또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 끝으로 이 모든 암의 공포를 벗어날 수 있는 예방법. 이게 저희가 맨 마지막에 두는 이유가 이게 사실 제일 먼저 가도 되는 일이 질문항인데요. 어떻게 하면 이걸 예방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자궁경부암은 건전한 성생활이 아주 중요한 그 예방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건전한 성생활을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비타민 A, 비타민 C, 카로틴 그리고 엽산이 많은 신선한 야채나 과일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시는 것도 암을 예방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자궁경부암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조기 발견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나온 검진 빠지지 마시고 검진하시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꼭 하시면서 이제 질출혈이라든지 분비물이 많아졌을 때 가까운 산부인과를 찾아서 상담하시는 것이 암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궁경부암은 흡연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혹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담배를 끊으시는 것도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부부 관계를 하실 때 이제 콘돔이라든지 이런 비임 방법을 쓰시는 것이 이제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사람들이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꺼려하시는데 부부 관계를 하실 때도 꼭 필요하시다 생각되실 경우에는 뭐 콘돔을 사용하시는 것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내막암하고 난소암 같은 경우 네. 그건 예방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까? 난소암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배란 횟수를 줄이면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자궁경부에서 피임약을 한 5년 정도 드시면은 피임약 드시는 동안은 배란을 하지 않으시니까 네. 난소암의 위험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난소암을 예방하시기 위해서는 네. 피임약을 좀 드시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궁 내막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네, 비만을 비만을 줄여야죠. 네, 말씀하신 예, 대로 자궁 내막암은 일단
비만하신 분과 폐시 많으신 분, 지방이 많으신 분들에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운동 열심히 하시고 몸 좀 날씬하게 하시고 여성 호르몬의 복용을 좀 자제하시면은 자궁 내막암은 또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네. 아주 알겠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있으시면 꼭 이 말씀은 우리 애청자분들께 해주고 싶다 하는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과 달리 이제 암 환자분들을 상당히 많이 치료하고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병원에도 암센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암 환자분들을 많이 상대하게 됩니다. 제가 즐겨하는 말 중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왕 암이 걸린 이것을 극복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본인 스스로의 마음 같습니다. 그렇죠. 네, 내가 네. 이 암을 꼭 극복하겠다. 난 이걸 이기고 정상생활로 돌아가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암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면 암은 누구나 극복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거 정말 좋은 말씀하신 네, 것 좋은 같습니다. 말씀입니다. 그죠? 예. 네. 가끔씩 우리가 뭐 정말 뭐라 그럴까 초자연적인 현상들,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이겨낸 경우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신뢰, 믿음, 그리고 내가 하겠다는 의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면 모든 경우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나오는 기적적인 것들이 만들어지니까 여러분들 암에 걸렸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힘을 내시고 또 주위에 응원이 있으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오늘의 명의 고심보건병원 이태화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주 화요일에 마련되는 무료 건강교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7월 1일 화요일 오전 11시 신세계백화점 센텀점 9층 문화홀에서 참을 수 없는 어깨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은 강한병원 정형외과 임문섭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자, 공개 클리닉 웰 이제 저희는 떠납니다만 문제를 남겨놓겠습니다. 마치시면 상품 요즘 많아졌어요. 네? 상품을 한참 읽어요. 상품 많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타가시길 바랍니다. 자, 박사님 퀴즈 주십시오.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자궁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인유두종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 또 그 유일하게 예방이 될 수 있는 암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자, 1번 네. 난소암, 음흠. 2번 자궁 내막암, 3번 자궁 경부암이 되겠습니다. 네, 예방 백신이 나왔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저희 공개 클리닉 웰 홈페이지에 오셔서 퀴즈 게시판에 정답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공개 클리닉 웰 이번 주부터 트위터로도 만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내로라는 부산 경남의 명인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 지금 밑에 자막 나오고 있죠? 예, 자막 이쪽으로 많은 의견 주시고 여러분들 댓글도 달아주시면 제가 상품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예고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슬슬 이제 장마철 되니까 제일 먼저 아픈 데가 딱 무릎. 장마철도 아닌데 저는 왜 이렇게 지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무릎 관절에 대해서 다음 주 명쾌하고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죠.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자연의 순수함을 담은 천사연구소에서 헤어케어 세트를, 웰니스 건강식품에서 대장건강기능식품을, 주식회사 JBT에서 관절건강기능식품을, 매혹적인 피부를 위한 선택 벨루스킨에서 앰플 세트를, MB테라피에서 바른자세 척추건강을 위한 힐링 슈즈를 드립니다.